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인데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비 피해가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분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하게 날씨가 너무나 덥기 때문에, 일하시는 중에 시원한 물을 계속 섭취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K포인트 274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K포인트 274가 올해 2월 1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올해 2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1월 말에 지침이 나왔는데 작년 2023년도 9월 25일에 나온 지침하고 큰 차이는 없고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또 E7 K포인트 274에 관련된 또 업데이트 버전이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또 오픈이 됐는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없었고,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소득 산정 기준이 작년에는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소득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면 올해 5월 달에 나온 이제 지침상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 소득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9, 10, 11, 12, 13 해서 5개년, 5년 동안의 소득 중에서 근로자가 가장 이제 신청을 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점수, 소득을 아마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크게 뭐 저희도 놀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35,000명을 선발하는 기준이고, 그리고 35,000명 중에 현재까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긴 합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아니지만 주위에 둘러봐도 작년 9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신청했던 K포인트 274보다 좀 저조한 기록이다. 2월부터 시작됐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K포인트 274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까다로운 건 사실이고, 그 까다로운 것들이 이전에 52점, 72점보다는 상당히 더 까다롭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K포인트 274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정책본부에 질의한 사항 중에서 지금 쿼터에 대한 문제, 뭐 그 부분도 뭐 설명해 주는 분도 안 계시긴 합니다. 네,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서 물어봐도 확인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 쿼터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조속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지난 강의를 해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K포인트 274로 변경을 할 때. 네, 그게 뭐 한국어는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이건 충분히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자격증이나 운전면허증도 본인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2년 소득을 해서 2천 이제 50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표자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추천서에 플러스 신원보증서,
대표만 해야 됩니다. 신원보증서, guarantee letter하고 또 하나가 신분증 사본. 요게 상당히 민감해요. 대표님, 원래 이제 근로자들이 E9 비자에서 E74라는 비자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오래 근무해도 거의 그냥 일반 사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사원의 비자를 신청을 하는데 대표자의 신원보증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까지 들어가야 된다. 요것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신분증 사본 대신에 음, 법인이면은 등기부등본에 등본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 납세라든가 지방세 납세 증명을 하게 되면 이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생년월일이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신분증 사본도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그리고 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납세가 그 대표님의 개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어차피 신분증이 뭐 오래됐느니 아니면 뭐 최근에 발행됐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뭐 범법 행위가 있느냐 아니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있느냐 요 부분들 확인하려고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건데 굳이 신분증 사본까지 필요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추천서라고 신원보증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받게 된다. 이게 좀 어려운 케이스긴 하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용보험 자격자 명부입니다. 이게 왜 민감한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1,100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8월 달까지 12,000명 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강의는 제가 회원 전용으로 하려고 했어요. 회원 전용은 멤버십 only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제가 또 강의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확인한 내용들을 근로자들도 확인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강의를 좀 하자. 회원 전용보다는 그냥 강의를 하자라고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좀 많이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왜 민감하냐? 자, K포인트 274의 가장 민감한 서류 중에 하나가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는 고용주, 사장님이 해야 돼요, 사장님. 이게 좀 까다롭지만 이제는 52점, 72점도 고용주의 신원보증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납세 증명하고 지방세 완납도 이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도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앞에 제가 설명했지만 여기서 그 신원보증을 하고 나서 대표자가 추천서를 발행하는 거 있는데 추천서를 발행을 할 때 추천자 신분증 사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법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번호가 다 노출이 됩니다. 납세증명서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그래서 별도로 이 추천자 신분증까지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겁니다. 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라는 게 있는데 요거가 어떤 거냐면 제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할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고용보험 쉽게 보험 가입자 명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정식 명칭은 여기 했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발급한 서류거든요. 이 서류를 보면 사업장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에 이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가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고용보험에 체크를 하게 되면 1번부터 고용보험을 납입하는 고용보험을 납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2024년 1월 1일부로 E9 비자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필수 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여기에 나와 있게끔 되어 있죠. 한국인뿐만 아니고 외국인이라도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나와야 되게 돼 있고, 또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하고 같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예요. 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뭐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인 등록번호나 아니면은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 플러스 뒤에 한 자리가 나와 있어요. 총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중에 앞에 6자리가 생년월일이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중에서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3번은 남자, 4번은 여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에 6자리 그 뒷자리에 1, 2, 3, 4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외국인은 뒷자리가 5하고 6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여기 6자리 플러스 한 자리 총 7자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부터 시작해서 의료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렇게 4가지의 사업자에 관련돼서 다 기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 이름들이 이제 실제로 고용 그 보험 가입자 명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생년월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생년월일로만 보면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동포분들 같은 경우는 한자로 그냥 한국 사람 이름으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이분이 한국인인지 동포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여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이름이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확인을 합니다. 생년월일로. 근데 이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는 이름, 그래서 이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1, 2, 3, 4냐 아니면 5, 6으로 시작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한국인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자, 3개월 이상이 되면서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원래는 산정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중요하냐면 자, 이제 법무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래요. 자, 첫 번째로는 자, 추천서 쿼터가 따로 있어요. 추천서 쿼터가 따로 있고, 그럼 두 번째는 E74 비자 쿼터가 있어요. 그 추천서 쿼터는 자, 외국인뿐만 아니고 한국인 중에서 모든 사람 포함하고 3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 돼 있는 사람의 수의 20% 내에서만 이제 추천서를 발급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 6명이고 한국인이 4명이면 10명이잖아요. 10명의 20%니까 2명만 가능한 거고. 자, E74 비자 쿼터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3개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4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30%입니다. 그래서
30%니까 곱하기 0.3 하면은 1점인데 소수점은 전부 다 올림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두 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가 제가 설명해 드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에 따라서 그리고 3개월 최저임금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E74 비자가 한 회사에서 몇 명이 되느냐를 신청을 하는 거가 확인이 되는 건데, 자,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는 가입 여부에 대한 거가 나와 있고, 4대보험. 그렇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 중에서 월 평균 보수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월 평균 보수는 3개월 평균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9,680원이죠. 9,860원이죠. 죄송합니다. 9,860원인데 최저임금이 얼마라고요? 네, 9,860원이기 때문에 자, 9,860원에 한 달에 209시간 기준 하게 되면 한 달에 최저 월급이 206만 740원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이 한국인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가 자, 대표는 고용이 아니고 대표는 고용주이거든요. 이 고용주입니다. 고용주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회사가 좀 크잖아요. 크면은 이사님, 그 다음에 전무님, 그 다음에 과장님, 부장님, 이런 모든 사람의 월급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모든 월급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추천서 쿼터와 E74 비자 쿼터 한 회사에서 물론 쿼터가 30%지만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 89개죠. 감소 지역의 지역이나 또는 이제 뿌리 기업은 이제 50%까지 가능하다. 그래도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직원들의 모든 월급, 왜냐하면 이게 돼야 1번과 2번이 돼서 이 회사에 몇 명의 E74 비자 근로자가 할 수 있느냐인 건데, 아니,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E9에서 E74로 가는 거잖아요. E74로 가는 건데, 말단 근로자 때문에 상위 직급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급여를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3개월치 평균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회사의 이사님께서 어 최근에 이렇게 좀 들어갔다, 이거 없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보수. 좀 이제 민원을 넣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뿐만 아니고 대표이사를 빼놓고 이사나 전무님, 또 과장님, 부장님, 뭐 대리님, 주임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없이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345에서 연락을 해봤는데 1345에서는 이제 지침에 나온 사항이 올해 이제 1월 말에 나온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말에 나오는 그 지침밖에 없어요. 5월 말에는 뭐 다른 거는 없고 소득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인정이 된다.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그거는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올해 1월 달에 나올 때도 있었던 건데 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사님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 왔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담당 하시는 분이 올해 8월 12일 날에 답변이 왔대요. 그러니까 답변을 주는 데는 K포인트 전담, 포인트 274에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 서울청에서 이제 전담 기관으로 해서 연락처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연락처가 없어져가지고 1345 통해서 지금 신청한 담당 주무관만 연락이 가능하지만 이제 뭐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확인을 해보니까 그 E74 전담에서 답변을 받은 게 올해 8월 12일이랍니다. 8월 12일 날에 답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월 평균 보수가 다 없이도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없이 서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이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중에서 월 평균 보수를 반드시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회사에서 못 해준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도 가능하다.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남 비자 근로자들 274 비자 신청을 할 때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중에 소득이 없어도 된다. 소득이 안 나와 있어도 되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꼭 확인하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본부 쪽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를 해보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이제 K포인트 전담 부서에만 전달받은 사항들이라고 제가 안내를 받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다면 한국인을 3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인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중요한 건 스스로의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K포인트 274로 신청한 사람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신청하면 해주면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지침사항 중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거. 자, 3개월은 확인이 됩니다. 시작하는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최저임금 이상인 걸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 자, 여기서 이제 시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제 근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주일에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어,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이 가입이 됐더라도 이게 시간제 근로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3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그건 그 K포인트 274, 274의 전담 부서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요 부분들은 그냥 고용보험상의 3개월 이상 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중에 한국인으로 판단이 됐던 사람들 중에서 그냥 소득은 보지 않고 체크만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3개월이라는 규정과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 규정을 스스로 이제 저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솔직히 근로자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불만은 없겠지만 스스로의 모순이 있다. 스스로의 모순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은 271 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 4대보험 가입자 명부뿐만 아니고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도 제출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271도 지금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소득이 다 나와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274만 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상에 월 평균 보수가 없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다 지우고 제출해도 되는데 왜 271도 그러면 271도 지우고 제출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지침이 특별하게 업데이트된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271은 또 다 제출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274보다는 271이 좀 전문 직종이잖아요. 271과 272, 3, 4가 있잖아요. 이 비자만 F27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271에서 모두 그냥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공계로 뭐 IT 전문가도 전부 다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271은 특별한 뭐 업데이트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K포인트 274의 원래 지침이 3개월 이상
외국인도 한국인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여기 추천서 산정에 20%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인력, 한국 사람이 3개월 이상 일해야 되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지 거기에서 30% 또는 인구 감소 지역 또는 뭐요? 뿌리기업이 50% 내에서 K포인트 274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없어졌다. 그래서 월 평균 보수에 대한 소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정말 녹화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제 영상에서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해서 제가 알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네, 그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지금 영상을 만드는데 이미 지금 한번 그거를 체크를 하고 나서 해봤거든요. 오늘 진짜 이 음성에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걸 얘기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또 링크까지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 큰 힘으로 11,100명이 넘었는데 정말 12,000명 될 수 있게끔 좀 힘을 좀 주시고요. 힘을 좀 주셔야 제가 정말로 차분하게 정말 기초적인 그 부분들부터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힘을 받아야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잖아요. 네. 오늘은 K포인트 274의 고용보험 자격자 명부상의 소득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K포인트 274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019-6383-3078 또 진행 원하시는 분들은 해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하고 성심성의껏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고 태풍도 지나가고 있지만 항상 건강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을 좀 주시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서류가 뭐예요? 요거도 뭐예요?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시는 분들만 설명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 사항들은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시는 분들, 많은 친구분들에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